네, 여러분. 어, 한동훈은 이제 무엇이 될까요? 한동훈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은 이제 그 앞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43%의 자신의 지지층을 껴안고 다음 선거 때 과연 출마하게 될 것인가? 다음 선거라는 건 과연 그에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나온 기사부터 좀 만나볼게요. 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외에 다른 후보들이 다 임명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안철수, 나경원, 김문수와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 대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이른바 아름다운 통합의 그림, 이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보니까요, 한동훈에게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공동선대위원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협의는 있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사전 협의 없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례적인 당직 임명 절차여서 사전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캠프마다 뭐 9명, 10명씩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경선을 같이 치렀던 후보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던 반대 진영이라기보다는 계파와 관계없는 이 계파를 반대하는 진영의 후보를 모셔오거나 정치인을 모셔오거나 하기도 하죠. 여기 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주호영, 권성동, 황우여, 이렇게 8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명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뛰었던 인사들이 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발표 후에 알았다. 김문수 캠프나 지도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안에는 4인 중에 홍준표는 또 안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죠. 당연히. 홍준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치사한 거죠. 끝이 아름답지 못한 거죠. 원래는 당적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이라도 해주면서 가끔씩 얼굴을 비춰주며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림을 연출하길 바라죠.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라는 바일 거고, 아마도 당원들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다수겠죠. 근데 홍준표는 그냥 그날 당일 정계은퇴 해버렸고, 다른 후보들도 김문수 캠프나 지도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슈퍼챗을 주신 우리 이명박님이 또 오셨네요. 일요일 오전부터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수, 우리 문수, 우리 문수 뭐 억수로 잘한다. 우리 문수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문수를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사람들을 접촉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별도로 사전 통보를 해주거나 논의 없이 그냥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최종 탈락한 만큼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후보들은 대체로 지명에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한동훈 후보 측은 한 후보가 결선에서 최종 탈락한 만큼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결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은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 결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맡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최종 탈락한 후보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을지 정도는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고 본다. 불쾌감을 드러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동훈이 붙어줘야 당연히 김문수 후보에게도 힘이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위드훈이 카페 분위기는 정말 뭐랄까요?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쪽 분위기도 잠시 보겠습니다. 김문수 쪽 분위기는 대략적으로 이렇다. 이름이 뭐요? 지는 거예요? 이겨요. 김문수는 이런 반응이다. 재밌네요. 박영원님 후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동훈 카페는 어제 하루 충격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이거는 위드훈이 카페의 캡처본이고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글인데요. 우리 그냥 이재명 뽑아요. 충격의 도가니탕의 위드훈이였습니다. 소소하게 이제 다른 주변부적인 이야기들도 가끔 재밌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선거가 이루어졌던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장면 말고도 비하인드가 더 재밌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비하인드를 조명하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선거 이후에 아마 여러 캠프 대변인들이나 이미 낙선한 후보의 대변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실제 막전 막후가 어땠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게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포커스가 이제 김문수가 당선이 되면서 한동훈이 당선됐을 때는 단일화 시계가 멈춘다라고 봤는데 김문수가 되고 나니까 이제 단일화가 훨씬 더 이제 가시화된 거죠. 기정사실화되고 그 주제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긴 했습니다만은 김문수 쪽에서도 일단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김문수 쪽에서도 전혀 순순히 단일화를 해주지 않을 것처럼 일단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캡처해놓은 짤은 한 이 정도인데 요 기사를 한번 찾아서 내용도 보겠습니다.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약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커뮤니티에 좀 일부 써드렸습니다만, 예, 아이고, 우리 도시농부TV님,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써드렸습니다만, 얼추 그냥 정리를 해보면, 어제 딱 저희 그 선거 끝나고, 경선 끝나고, 김문수 발표 나고 나서 제가 일정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같이 보시면 좋은데, 25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 글쎄요. 25일은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하겠다.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 7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선거 홍보물 프린팅 작업이 발주 마감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8일부터 단일화 했을 때보다는 뭐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네, 비용이 절감된다. 그거고요. 자, 9일부터 11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을 쓸 수 있다. 9일부터 11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한덕수든 김문수든 뭐 김문수는 당연한 거고 한덕수는 기호 2번을 쓸 수 있다. 단일화에 성공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한덕수는 기호 2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기호 2번을 못 쓰면 한덕수는 저 멀리 가야 되거든. 무소속이니까. 따져봐도 1번, 2번, 뭐 정의당, 또 어디야? 진보당, 뭐 정의당, 뭐 혹은 뭐 다른 정당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도 이미 지금 무소속이고 다른 후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덕수가 뒤로 밀려요. 밀리겠죠. 그러니까 기호 2번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5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이어서 11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쓰는데 12일부터는 불가능해요. 12일부터는 단일화를 못하면 이때부터 한덕수 호주머니에서 돈이 막 줄줄 셉니다. 1, 2억씩 막 나오죠. 1, 2억씩. 어떤 분은 우리 푸른범님은 기호 8번에서 88한 장어로 해라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8번 한덕수, 9번 한덕수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루 종일 이제 자기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막 1, 2억씩 나온다. 1, 2억씩 쏟아진다는 거예요. 1, 2억씩. 돈이 막 1, 2억씩 막 떨어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돈이 막. 술술 막 호주머니에서 막 나가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한덕수 호주머니 탈탈이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단일화를 한다. 그 사이에도. 그래서 19일까지 단일화를 하면 20일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사표 방지가 가능합니다. 아마 재외국민 투표가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 예. 국내, 그래서 만약에 19일에 단일화하면 표에 대해서 손해를 좀 덜 보겠죠. 예. 표에 대해서는 손해를 덜 봅니다. 자, 근데 24일까지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때 못하면. 24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느냐? 25일부터는 또 국내 투표지를 인쇄를 해요. 국내 투표지 인쇄를 하니까 그래도 단일화를 하면 표에는 또 국내 투표엔 손해를 안 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단일화를 못 한다. 25일을 넘겼다. 이러면 뭐냐? 예. 이러면 뭐냐? 이제 투표지 안에 한덕수랑 김문수랑 이름이 같이 있는 거죠. 표에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해맑은 미소를 보십시오. 25일까지 단일화 25일까지만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25일 본인은 25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일에 투표지를 그 인쇄를 하니까 25일 전에만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24일이면 그러면 무려 12일 동안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2억으로만 계산해도 24억이에요. 24억. 하루에 2억으로만 계산해도 24억입니다. 보통 1억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하거든요.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가 하루 정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돌려면 하루 1억
정도 든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24일에 만약에 단일화하면 12억이야. 12억. 12억이 나가는 거예요. 평생 법카 인생을 살았던 한덕수로서 그 12억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건 사실은 한덕수죠. 한덕수예요. 자, 24일을 넘겼다. 24일을 넘겨서 만약에 사전투표 전날까지 단일화를 한다. 사전투표 전날까지 단일화를 하면 뭐 진짜 이제 이름은 투표용지에 뭐 이름도 박혀 있고 뭐 어차피 그렇지만 어쨌든 단일화의 막판 스퍼트를 올려서 사전투표 전날까지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성공은 성공인데 이미 자기 호주머니에서 20억은 나가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수억 지출한 상태라고 쓰긴 했지만 일별로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2억씩이라고 계산하면 거의 뭐 한 20억은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투표지 이미 인쇄 마감됐고 단일화 효과는 반감된다. 근데 아마 그런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내가 15%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15%만 얻어서 선거비용 보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표가 분산이 됐을 때 실제 한덕수한테 15%가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실제 이 지금 여론조사상 나온 한덕수의 수치와 득표율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한덕수에게 손해냐.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 한덕수의 첫날 행보를 잠깐 봤는데 사실 좀 기가 차고 가당치 않잖아요. 한덕수의 행보라는 게. 그래서 한덕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이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천이 드러나겠죠? 기사는 더 많이 나오고 검증 보도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은 이미 다 검증이 됐거든요. 아니 하물며 김문수도 과거에 박근혜랑 붙었던 경선 시절에도 당을 통해 검증을 받았고 언론을 통해 검증을 받았고 노동부 장관 때에는 이미 임명직 공무원이고 인사청문회이지만 그때도 약식으로라도 간이로라도 검증을 받았는데 이 한덕수의 경우에는 검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 그 뭐 몇 번 있었지. 근데 다른 건 없어. 다른 언론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선 주자로서 아마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한덕수는 더 손해죠. 다른 후보들을 얼마나 더 언론이 검증을 할진 뭐 모르겠지만 한덕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튼 손해다. 이제 그거를 김문수 캠프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죄다 그런 기사예요. 예. 저도 뭐 이 단일화에 그렇게 뭐 큰 관심은 없는데 누가 되든 어차피 저 정당은 도로 친윤당이기 때문에 별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이 대선 구도라는 게 어쨌든 짜여질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예. 한덕수, 김문수를 치면 어제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 파괴 국가 반역 세력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이 좋다. 바다 쪽이구나. 예.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들끼리 연합하는 거야. 뭐 예측됐던 일 아니겠느냐. 맞는 얘기죠. 도로 윤석열 어게인이 된 거기 때문에 김문수와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품격 있는 경쟁을 기대한다. 그래요. 예,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들 이제 이런 거에 언론들이 관심은 많죠. 예. 한덕수와의 만남은 또 언제 하느냐.
자, 원래는 아까 제가 마지노선을 잡아드렸잖아요. 자,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이제 국민의힘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마지노선은 7일인데 지금 7일에까지 하려면 오늘 만나가지고 단일화 룰을 세팅을 해야 돼요. 오늘이 이제 4일이니까 5월 5일, 5월 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에서 7일까지 단일화한다. 이제 못하는 거죠. 이미 이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오늘 만나거나 뭐 전격적으로 만나서 단일화 룰 세팅하고 여론조사 돌리자고 하고 1대1 토론은 한 번쯤 방송국 잡아서 하고 이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건 이미 물 건너갔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문수도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면, 만약 가정입니다.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면 이때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하지만 이때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걸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한덕수를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여론조사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좀 누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에게 없는 게 뭐냐? 김문수에게는 어제 이제 막 그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본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겠죠. 컨벤션 효과.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길고 긴 진짜 근데 이 장면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와서 4강 올라가고 결선 가고 본선 후보가 된다는 건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이런 장면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예,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처음에 노동부 장관이 됐을 때도 상상을 못했는데 김문수가 이 정당의 본선 후보가 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에겐 충격인 거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건 사실이구나. 제정신이 아닌 건 사실이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김문수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과거의 극우적 행보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인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건 뭐 사실이다. 참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게 저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김문수도 광주에서 차단을 당해봐야지 뉴라이트 주제에 어디에 가느냐 이제 이런 말씀 주시는데 아마 어제 조금 보여준 행보를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통합의 행보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본선 후보로서 이제는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김문수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는 극우적이거나 굉장히 극우적이거나 과거에 했던 말들을 도돌이표처럼 할 만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본인도 그 과거 대선 경선을 뛰어본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어제 김문수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김문수 후보의 사진들이나 뭐 영상들 이런 거 보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실제 기사 이거 진짜야. 진짜 너무 웃겨. 정말 이런 사람이 너무 웃긴다. 진짜 너무 웃긴다. 이게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이게 불과 여러분들 5년 전이에요.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며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전광훈이 잡혀갔다. 네. 전광훈이 잡혀갔다. 이러면서 이제 운 거예요. 현장 예배를 통해서 눈물 설교를 했다라는 장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사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데, 아니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실상의 자유통일당 DNA가 있는 후보를 한 달도 안 돼서 그저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고 그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게 해주며 대선 후보로 뽑아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야, 국민의힘 걱정이 국민의힘은 이제 진짜 망했구나. 사실 진짜로 이런 장면이 있었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도 그 김문수가 전광훈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 조금 선을 긋지만, 예,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란 표현도 일부 하거든요. 전광훈이나 자유통일당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굳이 막 그렇게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요. 네. 광장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지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다 함께 돌아봐야 된다. 자유통일당과 관계가 없다. 전광훈 목사도 만나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리한 게 성조기를 들고 있는 유권자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성조기를 들었던, 지금 또 들고 있는, 앞으로 또 들지 모를 이 유권자들은 자기가 또 껴안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과 일단 뭐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선 긋는 거 당연하고, 전광훈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정무적인 그 멘트가 김문수도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김문수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 국민의힘에게 선택을 받은 인물이지만 과거 자신을 보고 지지를 했던 성조기, 아스팔트 극우 보수들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통일당과 전광훈은 선을 긋지만 나머지 이제 이런 애국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주면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동훈보다 영리한 전략이에요. 어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아까 왜 김문수가 저런 식으로 토론 과정에서 아스팔트 보수를 껴안고 가는 게 왜 영리한 선택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민심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심은 어차피 윤석열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는 당심을 가져가지만 민심은 사실 한동훈에게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게 할 법 하잖아요. 근데 민심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에게 김문수가 앞서요. 앞서요. 보세요. 득표율 56.53%다. 네. 득표율 56.53%. 여기 그리고 43.47%. 이게 최종 결과거든요. 근데 민심에서도 절반을 넘긴 51.81%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문수가 토론 과정에서 영리하다고 느낀 건 저런 아스팔트 극우 보수들을 껴안고 갔잖아요. 그래서 김문수를 미는 외부의 민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당심에서도 지고 민심에서도 진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김문수가 언제적 김문수인데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밀어서 본선 후보로 올린단 말입니까? 상대가 되겠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선긋기, 그리고 탄핵에 대한 정리, 내란에 대한 정리, 이거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후보인데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겼다. 이제 한동훈은 더 국민의힘에선 정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경화의 수준이 도를 넘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아마도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이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뭐 건강한 보수? 보수의 재건 뭐 이런 거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건강한 보수의 재건 이런 뻘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당을 새로 창당해서 보수에 창건을 해야지 국민의힘을 밀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그냥 그대로 두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정당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을 따라 나가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얻은 득표가 낮진 않아요. 43%라는 게 낮은 득표율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한동훈은 계엄 이전의 전당대회에서는 무려 60%를 넘어서는 득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쪼그라들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해봐야 이 당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만세 해야 돼. 탄핵 반대, 계엄 찬성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식적인 한동훈 같은 인간은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해봐야 다음 기회를 주류 세력이 주겠어요? 지금 도로 친윤당이 됐는데 김문수한테 다 줄댄 사람들 누구예요?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죄다 그냥 도로 친윤이에요. 도로 친윤이라고. 그러니 이제 이런 코스프레를 해보셔야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이 모습만 있겠냐만.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저기요? 같이. 좋아. 커피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 제가 비록 경선에선 떨어졌지만 여러분들의 지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기요? 예? 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그 꿈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제가 이분들을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그 국민의힘 경선 시작하면서 몇 명 꽂혀서 그래도 제 유튜브에서 많이 좀 띄워드렸는데 예 이분도 있잖아요. 이분도 떨어지고 저기요? 제가요? 예?
우리 한동훈 후보도 떨어지고 다 집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끝났고 김문수 성대모사는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모멘트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요? 저기요? 제가요? 그거 재밌었잖아요. SNL에서 하는 거. 그 정성호 씨가 한 거. 업무방해에 정의는 아십니까? 제가 이걸 살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돈이요? 업무방해요. 업무방해 정의를 아십니까? 응? 클라라! 우리 클라라 쾅님 오셨네요. 내일 비상시국에서 영식이행님 못 봐서 더 아쉽습니다. 아, 내일 비상시국은 쉬는 날입니다. 아이고, 저도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봉구봉구TV님이 말씀 주신 어제 SNL에 이준석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SN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얼굴 위치가 어디야? 지원자님 잘 찾으셔야죠. 빨간 레드 싫어요? 빨간 거? 빨간 거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 뭐 하는 어디 있다, 뭐 하는 여기 거야,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자, 구강암입니다. 그거 아니고 1mm 없어, 1mm? 근데 그렇게 답답하시면은 직접 매대로 넘어가셔요.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뭐, 저랑 아는 분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승욱 지원자에게 웃으면서. 네, 저한테 아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몇 살이요? 40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 예. 예? 아, 뭐 알아요? 아니,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예? 응, 성인 맞으세요? 시끄러. 안녕하세요. 담배 주세요. 담배? 어떤 거? 아유, 참. 오늘 심장마비 폐암. 이거 아, 근데 빨리 줘. 얼굴 위치가 어디야? 지원자님 잘 찾으셔야죠. 빨간 레드 싫어요? 빨간 거? 빨간 거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 뭐 하는 어디 있다, 뭐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자, 구강암입니다. 그거 아니고 1mm 없어, 1mm? 근데 그렇게 답답하시면은 직접 매대로 넘어가셔요. 시끄러, 임마. 시끄러, 임마. 뭐, 저랑 아는 분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승욱 지원자에게 웃으면서. 네, 저한테 아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몇 살이요? 40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 예. 예? 아, 뭐 알아요? 아니,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예? 응, 성인 맞으세요? 시끄러. 아, 근데 어쨌든 뭐 미디어를 워낙에 잘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이거가 이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 화제가 많이 됐고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뭐 SNL은 일단 전국적으로 화제가 많이 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니까요. 어제 이 전체를 다 보진 못했지만 뭐 요 장면이 이제 쇼츠에 많이 돌아다니길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일단 봤습니다.